헤드라인입니다. 3월에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선정된 시민을 만나봅니다. 지난 4월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발족식을 갖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나무를 무단굴치한 조경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정지영입니다. 7년을 한결같이 검찰의 곁을 지켜온 시민이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검찰시민 모니터위원으로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선정된 김종철 씨를 원훈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3월 29일 대검찰청 소회의실. 평소 검찰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상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 중에는 검찰 시민 모니터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철 씨가 있습니다. 검찰 시민 모니터위원 김종철. 그가 바로 3월에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원지검을 찾은 김종철 씨. 그는 7년째 수원지검의 검찰 시민 모니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위원 하셔가지고 자주 뵙고 가끔씩 얘기도 듣고. 청사를 둘러보는 김종철 씨의 모습이 몸에 배인 듯 자연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이곳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 하나하나를 내 집처럼 살피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청사를 둘러본 김종철 씨가 특별한 만남을 갖습니다. 검찰과 시민,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만남의 자리에서 친근한 대화가 오갑니다. 또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애정이 없으면 도저히 올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보다 더 많은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김종철 씨를 포함해서 모두 20명의 검찰 시민 모니터위원이 수원지검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 직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3자의 시선에서 살피고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변모하는 검찰의 참모습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소통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시민 모니터위원들의 활약에 발맞춰 수원지검은 이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왔습니다. 검찰 시민 모니터위원은 시민과 검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씨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위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차 새내기 위원부터 7년차 베테랑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서로 의견을 묻고 나누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많이 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부드러운 면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검찰청과 민간인 지역 간의 이 문턱을 낮추는 의미에서 가교역을 한다 생각하고 상당히 자부감을 가지고 남이 시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는 벌써 7년째 모니터위원회 일을 자신의 일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 주변에 정말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미약한 힘이지만 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하는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거죠. 한껏 여유를 부려도 좋을 시간. 그의 못 말리는 검찰 사랑은 계속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과의 인연을 소중히 맺어오고 있는 김종철 씨. 작은 질서에 씨앗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검찰의 열린 마음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지난 4월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대검찰청과 일선검찰청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향후 검찰의 미래 전략과 사법 환경 변화에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검찰의 미래를 설계하는 F1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서는
10년 뒤 검찰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F2 프로젝트에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구상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도출됐습니다. 한편 검찰정책자문위원 9명이 참석해 검찰에 필요한 애정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연의 임무인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독려하는 한편 변모의 요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변모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전담하는 수사반이 출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담 수사반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약국 사이에 오랫동안 자행돼 온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 의료계의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약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대를 초래해왔습니다.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서울중앙지검 내 발족됐습니다. 우리 의료계, 약학계가 다시 한 단계 선진국 수준으로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니까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한번 좋은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예. 리베이트 수사를 위해 검찰과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서 파견된 10명의 전문가들. 이들은 제약사와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있는지 전방위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또 수사에 협조를 하고 수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하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를 주축으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와 약사 자격을 갖춘 의학 전문 검사가 투입돼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검찰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을 하고 관련된 새로운 수사 기법과 내용들을 개발해서 전국 각 검찰에 전파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본격적인 단속 활동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세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PBS 서유리입니다. 강릉은 아파트나 대형 빌딩에 식재하는 고급 소나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량 강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박사무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의 한 야산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잘려나간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뿌리채 뽑기 위해 소나무에 걸어둔 밧줄도 보입니다. 산 위로 더 올라가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대략 7천여 평 부지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민둥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둥산처럼 변해버린 이곳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소나무가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한때 이곳이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이라고 말해주듯 어린 소나무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 조경업자 A씨가 이곳에 묘목장을 만든다며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소나무만 모조리 뽑아간 뒤 그대로 방치해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해당 관청 담당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눈감아준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받아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제도를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그런 조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렇게 산지 전용 허가를 쉽게 받고 그 이후에 또 소나무 굴치를 또 쉽게 해가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뇌물이 제공된 겁니다.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시청 앞 도로에 있는 고급 소나무를 업자로부터 뇌물로 받고 산지 전용 허가를 추가로 내줬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강릉시 야산 만여평 부지가 이처럼 민둥산으로 변해버렸고 소나무 400여 그루가 관상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최소 8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많이 떠돌던 그 조경업자들과 그 관련 산림녹지과 공무원들 간의 유착 관계를 명확히 증명을 해서 그 토착 비리를 이렇게 척결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 관내 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조경업자 A씨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공무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조경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유착관계를 밝혀낸 것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산림훼손 사범과 뇌물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엄단할 계획입니다. SPBS 박사무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부장검사 핵심 과정 대검찰청 방문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부장검사들은 이날 최선을 이끌어내는 코칭, 모바일 리더십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검찰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수사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5일부터 8일까지 대검찰청 별관 3층 로비에서 야생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세상 너를 꽃이라 부른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고홍곤 작가의 야생화 사진 총 30여 점이 전시됐으며 직원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청사내에서 야생화를 감상하며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서 판매된 사진집 수익은 전액 검찰사랑봉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변호사 일행이 성폭력에 관한 국내 사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서부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부지검의 성폭력범죄 대응센터와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영상녹화 조사실을 돌아보고 피해자 조사 방법과 절차,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들과 성폭력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국내 실체법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